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무렵부터 AI 인기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랩실이나 인공지능 관련 학과 가는 걸 봤는데 이 사람들이 석사 대졸로 나올 시기가 임박했다고 보는데 2, 3년 뒤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2, 3년 뒤에 사라질 시장 절대 아니고요. 지금 수요가 미친듯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기존에 막 4개월, 5개월 공부해서 그래도 막 신입 개발자라도 만들 수 있는, 물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 사람 거의 없긴 하지만 막 6개월, 7개월 공부해도 뭐 신입 중에 못해도 그래도 웹 개발은 어떻게 이렇게 퉁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그렇게 퉁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수준의 개발자가 풀리기가 시간이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일단 대졸로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 인공지능학과 간다고 하나 컴공 나오나 비슷해요. 특별히 그러니까 일단 기본 컴퓨터 공학적인 언어나 이런 것들을 못하면 인공지능 소화가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견제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풀려서 어설픈 사람들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 개발자라고 딱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떤 제품화된 AI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AI 팀이 따로 해서 API를 만들어서 일반적인 앱 개발이나 뭐 서버 개발자한테 뭐 전달을 했을 때 뭐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회사면은 그나마 뭐 AI 개발자가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AI 개발자가 일반 개발을 잘해야 돼요. 특히나 블록체인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이제 차세대 먹거리 그리고 난이도가 되게 높은 그런 기술들은 기본 개발을 잘해야 돼서 컴공에서 많이 나오나 어디서 많이 나오나 비슷한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 수요가 너무 많아요. 이 수요가 일단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예, 지금 너무 많고, 이거 인공지능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자코리아 이런 데서 맨날 쳐보거든요. 요즘은 어떤 거 근데 너무 꾸준히 많더라고.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 자바보다 많은 거면 그저 끝난 거예요. 이게 1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그렇게 위협을 받을 수준은 아니고, 기존에 그냥 있던 사람들 그리고 어중이떠중이가 막 개발하려고 막 뛰어들던 시기보다 개발자 수 자체는 지원자 수는 더 많이 감소했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또 노력을 되게 비하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뭐 노력하면 막 비꼬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업계에서 그래도 좀 이쁨 받을 만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직업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리고 사실 뭐 대학도 막 2, 3년 투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AI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못해도 2년, 저희도 최소로 교육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2년 하는데도 더 해야 될 게 또 많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최소한으로 해서 보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가서도 팀노바에 다니면서 응용 3단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회사 가서도 또 자기를 더 단련하고 더 연구를 하고 더 공부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래도 부족해서 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니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것도 생긴 이유가 그쪽에서 학생들이 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 졸업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될 정도로 공부가 진짜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글쎄요. 근데 뭐 석사 박사는 그렇게 막 이렇게 위협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막 시장 애초에 너무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2, 3년 뒤에도 충분할 거고요. 보통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건 그냥 제 내피셜인데 각광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시장은 막 진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개발자 필요하고요. 초기 시장에는 그때 몸값이 완전히 오르고, 이게 옛날에 오라클 있거든요. 그 RDBMS 중에 오라클 제일 유명한 거 있는데, 그 오라클 같은 경우도 그 옛날에 DBA 연봉이 그 저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20년 막 23년 4년 전에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의 DBA가 뭐 4, 5천이면은 뽑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올랐는데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도 완전 막 옴니아 이런 시절에는 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어떤 진짜 시장 뭐 코인 마냥 진짜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약간 연봉도 어느 정도 그 기술의 그 공급이 폭발할 때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정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그 이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정부가 AI 과제 지원 대폭 줄여서 웹이 포화된 것처럼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물론 진입 장벽이 웹보다 훨씬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부 과제가 뭐 돈이 되기도 하죠. SI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고. 그런데 AI가 그런 곳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도 안정기로 갈 수 있어요. 안정기. 그 웹도 말이 포화지 수준 있는 개발자는 여전히 그냥 안정적으로 되게 돈 잘 벌고 살아요. 그리고 그 웹도 깊이감이 가면, 그러니까 저는 웹을 가르치는, 왜 저희가 커리큘럼에서 뭐 너는 웹 개발자야, 너는 무슨 개발자야 이렇게 잘 안 하냐면, 웹도요 정통에서 깊게 들어가면 그냥 소프트웨어 공학적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예를 들어서 크롬 있잖아요. 크롬이 있는데 여기서 설정 들어가면 이제 크롬 정보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크롬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크로미움 오픈소스 프로젝트 비롯한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보면은 여기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도 내가 웹 개발을 잘하려면, 특히나 프론트엔드 개발을 수준 있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그 웹브라우저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공학적인 거예요. 그래요. 여기 있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최적화된 렌더링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 뭐 구글맵 같은 걸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개미쳤어요. 구글맵 같은 것도 진짜 얘네들이 진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만드는 게 많이 느껴질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구글맵이 있잖아요. 구글맵 같은 것도 들어가 보면 거의 자바스크립트에 꽂히거든. 얘는 진짜 자바스크립트를 가장 극한까지 끌어들인 건데, 개발자 도구 같은 거 봐도 대박이에요. 이런 거 보다 보면 얘네 뭐 패킷도 나름대로 되게 난독화도 돼 있는데 그 난독화 된 거에서 성능까지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보이거든. 얘네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석을, 그러니까 물론 다 할 수가 없어요. 난독화가 돼 있고 막 숨겨져 있고 막 그래서 완벽하게 다 알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얘네가 기존에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만든다면, 내가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것 같은 느낌과는 또 사뭇 다르게 접근하는 게 있어. 근데 거기서 얼마나 생각하고, 이게 성능 이슈도 알려면 어차피 얘네는 뭐 이거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애들이니까 뭐 더 잘 알겠지만, 이런 어떤 코어 라이브러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동작했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성능이 최적화되고, 이 와중에 또 웹 쪽은 이제 그 플랫폼에 따라서 또는 웹브라우저나 또는 얘가 이제 접속하는 기기에 따라서 웹 파편 현상을 좀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하면서 성능까지 챙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구글이 돈 많이 주니까 엔지니어도 많고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다 라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테일이죠. 디테일. 결국에는 걔네들은 뭐 비싸더라도 디테일 잘 챙기고 최적화되고, 좋은 개발자 한 명이 가진 파급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을 잘 잡으시면 뭐 상관없을 거예요. AI도 너무 광범위하고, 일단은 일반 기업에서 AI를 도입을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AI 기능이 다 나오고, AI가 아닌데도 뭐 AI라고 뭐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됐어. 근데 이게 단순히 떡상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향후 한 10년까지는 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별다른 문제인데, 저희가 팀노바도 제가 항상 너는 어떤 개발자야 이렇게 정의 내리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변화할 수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야 돼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근본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새로운, 어차피 블록체인 많이 복잡해지고 많이 정신 없어졌는데, 그래도 바뀌어도 컴퓨터 공학적인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개발자의 상상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거지. 사실 옛날에도 P2P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블록체인은 P2P 프로그램에 암호화폐 개념이 도입된 거거든.
그런 거고, 인공지능도 분산 처리할 때 P2P 그냥 프로그램처럼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 연결이 돼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분산 처리해가지고 그 LLM 같은 모델들이 나오는 건데, 그 LLM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냥 옛날에 우리 P2P 프로그램에 소리바다로 이제 MP3 받고 이런 어떤 그런 코어 기술에서 변형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뀌지 않는 코어 기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탄탄하면 기술 새로운 거 나왔을 때 적응 금방 해요. 저희가 그거에만 집중을 해서 2년이 걸린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점점 코어가 탄탄하니까 뭐 어떤 운동을 해도 다 잘하는 거죠. 그 운동도 그렇잖아요. 코어가 탄탄해야 뭘 하든 좋잖아요. 등산해도 좋고 평소에도 좋고 그런 것처럼 근본이 중요해요. 안 바뀌고, 그리고 모든 기술의 근간이 되는 거. 그래서 뭐 사람들이 되게 등한시할 수 있는 TCP 같은 거, 막 UDP 같은 거, 와이어샤크 같은 거로 한번 찍어보고 패킷 어떻게 날아가는지 3G 핸드쉐이킹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막 오히려 그런 근본 공부를 탄탄하게 했을 때 좋고, 그리고 뭐 학과에서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쟤네 컴퓨터공학 기본적인 거 못하면 AI 잘 못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컴공 나오나 저런 학과 나오나 비슷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IT 쪽이 되게 특이하게 약간 이상한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저런데 나와도 그러니까 이건 대학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못하면 졸업을 시키면 원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대학의 네임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많이 졸업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옛날부터 뭐 인공지능 학과부터 뭐 보안 쪽도 뭐 보안학과 나온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잘하는 말도 안 하겠는데, 그러지도 않아. 그냥 컴공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그 컴공, 이쪽은 그 장르가 의미가 없다니까. AI 특화학과라고 해도 컴공을 기본적으로 다 가르쳐야 돼요. 절반 이상은 그냥 컴공에서 배우던 거고, 아니야 7, 80%는 컴공이야. 그리고 거기 20% 하는 거예요. 저 게임공학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게임공학과 3학년 2학기까지 다니다가 그 자퇴했잖아요. 근데 게임공학과 커리큘럼도, 게임공학도 그래요. 그 다 보면 우리 수학을 더 많이 배웠어, 컴공보다. 그 대학 수학, 공학 수학, 대학 수학, 공학 수학, 이산 수학, 게임 수학 또 배웠어요. 그래서 4개. 수학만 4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대학 수학, 공학 수학, 이산 수학까지는 컴공도 배워요. 그러니까 거의 70%. 그리고 언어도 다 비슷하게 배워요. 그러면은 이제 게임공학에서 뭐 배우냐? 게임 기획 수업이 있다거나 게임 음악 수업이 좀 있다거나, 또 뭐 있었지? 그 3D 모델링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사실 뭐 굳이 개발자 될 사람들이 배울 이유가 없고, 프로그래밍 그냥 배워요. 그래서 컴공 그냥 들어도 상관없을 느낌? 그냥 거기서 게임 관련 수업이 한 20% 정도 있었다는 거지, 뭐 크게 막 이렇게 이펙트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AI를 뭐 컴공학과니까 컴공 되게 잘하고 AI 학과니까 AI 되게 잘하고 이럴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쪽에 약간 혼종학과들 많아. 그러니까 대중들이 잘 모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원자들이 많겠지, 막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뭐 그런 거 특화시켜서 하면은 막 좋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80%는 컴공이 똑같아. 소프트웨어 무슨 뭐 미디어학과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짬뽕학과들이 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때 많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아닌 것이, 미디어 전문가도 아닌 것이 막 애매하게 하면은 직업 선택이 애매해질 수 있죠. 그렇게 이상하게 걸친 학과나, 물론 AI가 그렇게 이상하게 걸쳤다는 건 아닌데 좀 다르고, 그리고 시장 수요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개발자만 뽑는 분위기네. 지금 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그렇고 2년 뒤에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석박사 그쪽에 이완 잘하는데 석박사면 좋아할 건데, 애매하게 못하는데 석박사면 별로 뽑고 싶지 않아서 연봉 후려치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전에 보안회사도 보안 전공한 그런 석사 박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되게 못하는 박사는 연봉 되게 적게 받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뭐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